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이고요. 요일별로 지금 수익률 대결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슈퍼듀오 매치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무려 65.58%가 나오고 있고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코리아, 우리기술투자까지 한 종목도 손실이 없이 제일 수익률이 적은 종목이 7.69, 많은 종목은 현재 신라젠으로 20.83%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손절가가 없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5종목 다 가져갑니다. 자, 2위 살펴볼 텐데 2위 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권홍섭, 이성배 팀이 2위를 다시 차지했는데요. 31.59%의 수익률입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SDS, 조이시티까지 모두 보유 전략으로 임하고 있고요. 조이시티만이 0.3%의 손실이 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22%가 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3위 팀은 월요일팀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수익률은 누적으로 12.2%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한 종목만 손실이 나고 있는데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지금 마이너스 5.17%의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8.64%, 이 팀 가운데선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출연한 목요일팀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6.53%의 괜찮은 수익률로 첫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자면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은 손실이 2종목이 났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폭의 손실 난 종목이 2종목이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오늘 하루 만에 급등세 이어가면서 누적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대강 수익률 대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수익률이고요. 먼저 5위 오현진 팀장의 보성파워텍 8.64%, 그리고 한만식 대표 종목이 3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신라젠 2위, 폭스브레인 3위, 솔리드 4위, 20.83, 16.63, 12.33%입니다. 그리고 1위는 권홍섭 주임이 다시 차지를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수익률이 무려 22.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그렇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이고요. 이화공역, G스마트글로벌, IM텍, 하나마이크론, 코데지 컴바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프로, 위메이드, 톱텍, 삼성생명까지 10종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팀, 지난주 설 명절 연휴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첫 출연, 다른 팀보다 한 주가 늦게 출발하는데, 자, 어떤 분들이 나오실 분들인지는 조금 전에 이 포트를 통해서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들 쭉들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포트가 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팀, 금요일 팀까지 함께 한다면 5팀의 포트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수익률 대결을 요일별로 펼치는 시간이고요. 하루하루 한 팀 한 팀입니다. 오늘 팀 같은 경우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벌써 지난달에 동성제약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셨던 분이고요. 또 저녁방송 톡스타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 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 어떤 분들인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룰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출발을 할 텐데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총 10명의 출연자가 나옵니다. 요일별 2명씩, 그래서 5팀입니다. 요일에 따라서 신규 종목을 제시하거나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 및 매도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가 매수인지, 다음날 또 시초가 매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요. 매도, 그리고 손절,
그리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매도까지도 모두들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현재 금지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성을 좀 담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트 대결 뒤에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시청자 종목 상담을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2441포인트대입니다. 2440선 회복을 했고요. 일단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4% 상승하고요. 상승폭이 조금씩 오후장에서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30포인트대부터 244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 부근도 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단은 2440선은 회복을 제대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팝니다. 개인이 3,800억 원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오늘 거래소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73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더 이상의 상승폭 축소는 없고요. 0.3%대의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요란하게 움직이는 듯하지만 박스권입니다. 871에서 875, 불과 4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샀는데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매수 물량을 102억 원까지 지금 늘려간 상황입니다. 개인은 663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583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오늘 수급 주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까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1079원대입니다. 하락세는 여전하고요. 5원 20전 정도 하락하면서 1080원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 마감까지 지금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동향 먼저 짚어주시고요. 남은 오후장 전략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날 미국 시장의 강세에 기인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가의 반등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 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반등함에 따라서 화학주라든지 특히 오늘 조선주, 건설주, 정유주, 전체적으로 철강주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신라젠의 호재와 함께 강한 반등세가 종목별로는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소 쪽의 대형 반도체 섹터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역시 지수 견인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 전에 좀 OLED 관련해서 삼성투자 기대감이 있었던 섹터 내 장비주들과 부품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재료 섹터주들, 특히 이노스 첨단, 덕선 네오룩스, AP 시스템 등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좀 순항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소 중심으로 한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종목들은 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IT 섹터주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장 투자 전략을 드린다라면 지금 포지션상으로 좀 홀딩을 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일단 좀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장세가 있다 보니까 오늘 많이 올랐을 때 좀 팔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일정 부분 바닥선을 좀 잡으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하루 정도 조금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선택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신다라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 그다음에 컨텐츠류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거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게임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컨텐츠 섹터를 중심으로 한 저점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응 전략 세우시고 거래소 쪽에서는 뭐 유가 민감주들은 당연히 좀 유가에 반응하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기술적인 대응만 계속 좀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5장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입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섹터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중국과 연동하는 뭐 게임 콘텐츠, 화장품, 뭐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일정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MWC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S9 예약 판매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갤럭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MWC에서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개가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특히 이제 갤럭시 S9 같은 경우 좀 카메라 쪽을 좀 강화하는 흐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크게 흐름은 없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다음 주를 한번 노리는 짧은 대응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카메라 관련된 MC넥스를 골라봤는데요. MC넥스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카메라 쪽, 모듈 쪽에 이제 전면 카메라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갤럭시 S9이 예약 판매가 얼마나 호조를 보이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음 주에 챙겨 보셔야 되겠지만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61선 부근 약 한 22,000원 부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분할을 좀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선은 한 21,500원 정도로 아주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4,000원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뭐 적어도 한 25,000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뭐 수급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유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거래량이 조금 적은 점이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요. 일단 뭐 삼성, 갤럭시 관련주들은 역시 갤럭시의 예약 판매 효과를 좀 기대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뭐 다른 섹터까지는 뭐 말씀드려본다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섹터, 콘텐츠 섹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C넥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배점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이 한 주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첫 시간이지만 두 분이 워낙에 인기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대단한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오를 들어보면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로 최 소장님은 나오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 게 다른 팀들이 이미 출발을 했는데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한 종목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네요. 지금. 제 2주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정말 짧고 굵게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병호 스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뭐 일단은 저희 오늘 장내 일정은 처음이시지만 저녁 방송 톡스타에서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에 가장 뭐 많은 분들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제부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뭐 제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다. 예, 그래서 우량주와 비우량주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간 관계상 뭐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시황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시황, 업종의 시황, 그리고 종목의 어떤 그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우량주와 비우량주 그리고 타점,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자님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신규 종목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10종목 보입니다. 이화공영, G스마트글로벌, IM텍, 하나마이크론, 코데즈 컴바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프로, 위메이드, 톱텍, 삼성생명까지 10종목들입니다.
한 종목씩 이제 두 분께 여쭤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저는 이제 이하공영이라는 종목부터 가겠는데요. 저희 종목의 특징이 이제 항상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또 회사는 일단 우량한 회사를 이제 위주로 하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왔고 충분한 이제 거래량과 기간 조정을 끝낸 종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시면은 뭐 큰 마음의 부담 없이 이제 잘만 따라서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하공영입니다. 이하공영은 이제 1971년 설립된 기업으로 5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설, 토목, 전기, 소방 등 여러 가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사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특징이 이제 토목공사와 정수처리 시설 공사 등으로 4대강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만 되면 요즘 이제 전국에 있는 4대강에 뭐 녹조 라떼, 녹조 현상으로 해서 많은 이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이하공영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은 현재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5,000원대 바닥을 잘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이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장중에 한 20% 정도 상승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나 아침 일찍 나왔더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수익을 내드렸을 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5,330원인데 이제 지금이나 종가 대비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1차를 목표가 한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6월달, 7월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고점 잘하면 9,000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제가 7,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은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G스마트 글로벌은 이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2000년에 설립되어 비메모리 반도체 및 이미지 센서 개발과 판매를 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대 관련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카메라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200만 화소의 제품까지의 이미지 센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회사 매출 영업이 계속 양호한데요. 제가 그 G스마트 글로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 3년 연속 매출이 1년에 100%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00%씩 증가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우량주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전고점 이제 32,000원대에 주가가 놀던 주식이 12,500원, 만원대까지 내렸죠. 그래서 거의 새 토막기 났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고점이 36,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2,000원대. 그래서 거의 뭐 새 토막 났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바닥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를 제가 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원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현재 14,200원을 그리고 있는데 12,500원 이 정도를 깨지 않으면은 현재 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또 많은 이제 평택 공장도 지어지고 많은 이제 제품 또 관련 장비들이 많이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IM텍입니다. IM텍은 이제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이동통신 안테나, 무선, 충전, 복합 안테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기기 외장 재료, 또 세라믹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 삼성전기에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에서도 이제 너무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세계 유명 대기업에도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양호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바닥에서 안전하게 한 3개월 정도 자리를 잡고 20일, 60일, 11선 모두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전고점이 15,000원짜리가 현재 3,500원이니까 거의 뭐 5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15,000원에 샀는데
나는 3,500원대에 산다면 얼마나 그게 이게 뭐랄까요? 좀 바닥에 사는 가격대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격대는 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 현재가가 이제 3,570원인데요. 목표가를 제가 약간 좀 높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봉상 보시면은 이제 현재 3,570원이지만 충분히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으면 8,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목표가는 7,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9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산업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직원들이 이 회사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요 수요자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양호하고요.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먼저 주봉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전고점 한 12,000원대 있는 주식이 현재 5,500원.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야 좀 마음이 편안하고 원금 손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그 전업 투자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해봤지만 일단 주식을 샀을 때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달달달 떨면서 매일매일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바닥에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거래량 들어온 주식을 한 5종목 정도 분산 투자해서 들고 가시면 충분히 1년에 100에서 200%는 간단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현재 5,000원대에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약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 전고점 부분 여기까지 7,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5,550원인데요. 매수가는 5,000원에서 손절가를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이제 2015년에 그 회생 절차를 개시했는데 1년 만에 종결시키고 흑자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요,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토탈 패밀리를 구축해 있는데요. 젊고 세련되며 개성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옷입니다. 옷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각 백화점이라든가 대리점,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라든가 홈쇼핑 유통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더욱 세분하며 매출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변했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이제 적자 그룹이 흑자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특징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 종목이 한 2,000 종목이 되는데 매일 쉬지 않고 전 종목을 한 2번 이상 돌려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제가 한 2만 번 정도 다 이제 봤는데 이 종목을 보면 특징이 현재 차트 보시면 주봉에서 35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35만원짜리가 현재 3,800원이에요. 그래서 100토막 났죠. 100배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봉인데요. 일봉도 보면 끝이 안 보이죠. 저 끝에 17만 5천원짜리가 3,800원. 그래서 이 종목으로 봐서는 현재 가장 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현재 3,845원 전후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주봉에서 주봉도 지금 안 보이네요. 워낙에 한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 경험상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워낙 백토막이 났기 때문에 시작하면 거의 뭐 더블 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많이 사시면 안 되고요. 뭐 소액으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셔도 충분히 시간을 한 2-3달 정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입니다. 손절가는 제가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화공영부터 코데즈 컴바인까지 일단 뭐 소액이라고 말씀하신 금액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오는 금액이 크게
이렇게 나가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윤병호 스타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목표가는 일단 60만 원을 목표가로 제가 정했고요. 손절가는 39만 5천 원. 39만 5천 원이 되면은 그때 제가 또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돼서 자세한 리뷰를 또 해드릴 거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참 뜨거운 감자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죠. 삼성그룹의 그 10대 신수종 사업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지난번 그 생생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와이로 휴가차 가셨다가 겨울을 거기서 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영업이 잘 됐었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상당히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님 하신 말씀이 삼성은 위기다. 미래 먹거리 사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했었고 론스타의 어떤 제소까지도 있었죠. 그랬던 합병 비율에 제일모직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치 측정 방식이 문제였다라고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제3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될 텐데요. 수주한 미국 제약사회 최소 구매 물량 기준에서 178억 5천만 원.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요. 개발도 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건이 이게 만약 계약된 그 제품이 제대로 성공을 한다라면은 최대 1,592억 원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것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 걸맞는 그러한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첫 삽을 뜨는 첫 삽으로서는 아주 그 만족스러운 그런 첫 삽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그 갯벌 사진 하나를 들고서 배를 수주했다는, 아직 공장도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일화가 우리가 또 생각이 나죠. 그때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3공장의 규모를 보면은 지상 3층 그리고 넓이로 보면은 여의도의 2배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규모만큼 엄청난 그런 그 바이오 제약 의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카프로라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우리 국내 유일의 그 카프로락탐 생산업체죠. 그래서 벤자나물에서 이제 그 카프로락탐을 이렇게 분리해내면은 남는 찌꺼기가 유한비료예요. 그래서 이 유한비료도 우리나라의 그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특히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은 국내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대략 70% 정도를 국내 수요를 충족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효성, 코롱, 그리고 태광산업, 거기다 이제 롯데 케미칼까지 주요 매출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카프로락탐의 그 가격 급락하고 이번에 그 일회성 비용 등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어떤 경영권 분쟁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문제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다가 턴어라운드를 완성한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완성을 해서 5년 만에 배당을 처음 줬어요. 그런 자신감을 또 보여줬고요. 그 수요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인도에서는 나일론의 수요가 폭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카프로락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업황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권 분쟁에서 이제 헤어나서 효성 측의 임원으로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경영이 예상이 되고 이런 그 카프로락탐의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조업에 어떤 이상이 없고 해서 더더욱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세 번째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그 처음에 상장될 때 코스닥의 상장 요건조차도 맞추지를 못해서 벤처기업부로 소속이 벤처기업부로 상장이 처음 됐었는데요. 현재는 우량기업부로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그 네이버처럼 코스피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IP 기반, IP 기반이라는 거는 이제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로얄티를 받는 그런 방식이죠. 약 10가지 게임이 중국 게임 3사와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 미르허가 연내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의 그 흑자 전환의 기조는 중국의 IP 기반 게임들의 흥행으로 로열티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점차 로열티 수익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텍, 목표가 4만 원, 현재가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톱텍은 공장의 그 자동화 설비 전문 생산업체다. 삼성전자의 TV용 브라운관 상용화에 설비 생산 이후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한 거 해프닝이 좀 있었죠.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를 완성하기 위한 지분인수권이 있었는데 계약 단계까지 갔다가 발표까지 하고서 다시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후문으로 들어본 결과 SK텔레콤이 지분인수를 해서 톱텍의 자동화 그 시스템을 SK 하이닉스의 시스템을 거의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에서 뛰어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그 주주 변동 내역을 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주를 많이 매수하는 그런 기업이고, 매수 후에 어디에 사용하나 봤더니요, 임직원의 보상용으로 그 사용한 점이 기업의 목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업의 목적 중에 돈을 벌어서 3분의 1은 배당에 사용을 하고요, 3분의 1은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사용을 하고, 3분의 1은 유보금으로 남겨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준비자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수익금의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삼성생명, 목표가 17만원, 손절가 11만 8천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삼성생명은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삼성생명은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의사로 공개 시에 이거는 뭐 테이퍼링이 지난번부터 출구 전략 중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출구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요. 앨런 의장이 바뀌었어도 점증적인 금리 인상이 재확인되었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좀 더 빠르고 크게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삼성생명의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8.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예.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 중심의 영업이 실적 호조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손익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주요 실적이 모두 양호하였고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배구조 개선의 고리 해소가 관건이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삼성생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삼성생명까지 5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요일팀의 10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채워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최명성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편입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 그 3종목 정도 편입을 하겠는데요. 예. 일단 그 이화공영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다 좋습니다. 또 바닥권에서 되도록 이제 시청자분들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한 3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화공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차트상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달이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3, 4, 5월부터 7, 8월까지는 이제 항상 4대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오염으로 인한 그런 이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수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화공영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6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때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4대강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여기에 많은 이제 테마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화공영을요. 현재 5,300원인데 이 가격이나 아니면 오늘 종가에 편입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일단 1차 7,000원을 드리고요. 2차는 장기적으로 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먼저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IM텍입니다. IM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부품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동통신 안테나라든가 무선, 충전, 복합 안테나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삼성전기 및 해외 그 대기업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차트상. 그래서 9,000원대 있는 주식이 현재 3,000원까지 세 통이 나 있고 바닥을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횡보했다가 이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편안하게 들고 가시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종목은 바닥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뭐랄까 포트의 손실보다는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지지했던 종목들은 거의 한두 달은 올라갑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텍을 현재가 대비 3,570원 아니면 종가에 편입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데즈 콤바인인데요. 예. 이 회사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가 났던 종목이고 또 코데즈 콤바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젊고 세련되며 개성 있는 브랜드로 해서 젊은 층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출 및 영업도 계속 늘어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했지만 주봉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전에 34만 원짜리가 현재 3,800원이네요. 무려 이제 100토막.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현재 한 2달 정도, 2달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데요. 길어봤자 한 2-3달입니다. 아니면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백토막 어떤 분은 38만원 주고 샀는데 나는 뭐 한 3,800원에 산다며 얼마나 많이 편합니까? 또 회사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고 영업이익 늘어나니까 이런 종목 사서 그냥 길게 마음 편안히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제가 목표가를 현재가 매수는 현재가 3,865원 전후나 종가로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 종목 편입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종가에 모두 편입이죠? 네네. 예, 오늘 종가에 세 종목을 모두 편입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병호 스타는 나머지 포트 2종목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 채워주실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저는 5종목 중에서 어느 하나 버리기 아까운 그러한 아픈 종목이죠. 손가락들인가 봐요, 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다 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2종목, 우리 지명성 소장님께서 워낙 종목을 잘 보시니까
세 종목 하시고 제가 두 종목을 아주 알토란 같은 종목 두 종목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종목도 이 두 종목에 못지않은 그런 종목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저는 그 급등 내지는 강하게 가는 종목보다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것은 이제 삼성생명.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님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종목 삼성생명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톱텍, 톱텍 같은 경우는 그 4차 산업혁명에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는 꼭 거쳐야만 하는 톱톡의 기술력을 꼭 갖추어야 하는 어느 공장이든지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제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그 자동화 시스템을 다 거쳐야만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을 톱텍을 거쳐서 다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톱텍을 두 번째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나왔습니다. 이제 이화공영부터 삼성생명까지인데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현황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고요. 이화공영, IM텍,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 톱텍, 삼성생명까지 5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일은 오늘 날짜,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목표가 일단 뭐 모두 다 적혀 있습니다. 7,000원부터 17만 원대까지 신규 편입으로 향후에 변동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일자별로 저희가 대응 전략 짚어드립니다. 두 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3,500원의 비중 20%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최 소장님 어때요? 네, 제가 좀 자세히 받았는데, 제가 대한광통신은 제가 이제 추억이 남는데요. 제가 서울경제TV 나와서 처음 이게 종목 상담을 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3,500원, 4,000원대 어떤 시청자분이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히 목표가 7,000원에서 8,000원 간다고 했는데, 정확히 8,100원을 이제 찍고 내리고 있는데, 사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대한광통신은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 아주 좋고요. 뭐, 광섬유라든가 광케이블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광케이블 사업부는 이제 통신선과 전력선을 포함해 이제 국내 8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그 SK텔레콤, KT, LG, U+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주 좋고요. 재무제표 보면은 뭐 회사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요. 유볼도 한 198%, 200%가 나기 때문에 회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보시면 차트 보시면 대한광통신이 기관이라든가 투신, 연기금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회사 가치라든가 뭐 그런 건 아주 좋고요. 차트상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좀 뭐랄까요, 이렇게 3,500원, 3,000원대 있는 주식이 8,000원이면 거의 2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상승했다가 조정 기간이 좀 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한 6,000원에서 7,000원에서 한 6,700원 정도 여기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8,000원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반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주식이 와서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내려오는 뭐 그런 이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짧은 시간에 월봉을 보시면 다시 이제 꼬리를 달고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고점 11,000원에서 13,000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뭐 세력이라든가 외국인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편입을 3,500원에 하셔서 현재가 7,000원이면 거의 더블 하셨네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은 절반을 10%를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6,5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월봉상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손절가 6,500원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 3,500원 20% 매수하셨는데 10%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시고 나머지 10% 비중은 손절가 6,500원 지켜주시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2배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절반은 6,500원까지 가지고 가시다가 깨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65,000원에 20% 비중.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업종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대위아도 뭐 최근에 신저가 계속 깎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병수타님 어때요? 예, 제가 요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동차 업종이 아직 뭐 많이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공장도 상당히 흔들렸었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아직 뭐 뚜렷하게 회복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 상당히 심하죠. 예, 특히 또 FTA 재협상 이 부분은 참 가슴 아파요. 예,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우리가 무기 사주는 것도 얘네들 관세 매기겠다라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재협상 문제에도 이 자동차 업종이 제일 크게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게 이것이고 또 전자 부분도 또 세이프가드, 뭐 태양광 쪽도 세이프가드 해서 관세율을 50%씩 매기고 있죠. 예, 우리 그 무기에다가 전부 다 50%씩 한번 매겼으면 아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자,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어닝 쇼크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우량주를 편입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의 매도 타점은 이날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매도 기준봉입니다. 예,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차트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락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그 매도 기준봉이다. 그러나 밑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서 매수 기준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예, 매수 기준봉이라는 거는 밑에서 요런 제가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21선을 그어놨어요. 이 검은 선이 지금 21선인데요. 이 검은 선을 차트의 저점 위치에서 이렇게 돌파해주는. 뚫고 올라오는. 예, 그런 그 양봉의 거래량이죠. 예, 캔들과, 가격 캔들과 거래량 캔들을 동일색으로 해놓고, 빨간 거래봉이 21선을 저점 위치에서 21선을 돌파해내주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매수 타이밍이다. 기준봉이다. 예, 타이밍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래봉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재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와도 매도, 내려가도 매도 해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좀 아쉽겠지만은 이거 6만 원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매도하는 게 낫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 제약 종목 상담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734번님께서 우리들 제약 15,400원에 1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선거철이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 가까워지면 테마주들이 올라오는데 우리들 제약도 이제 선거 가까워지면 항상 나오는 이런 종목 같아요. 예. 우리 앵커님이 참 잘하시네요. 전문가 실력이 되십니다. 아닙니다. 예. 그 우리들 제약은 물론 이제 내가 이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럼 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근데 이제 우리들 제약은 회사가 너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주인데 치료제 중심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또 순환기, 소화기, 항생제 등의 전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회사 실적도 양호한데 제가 바로 그 도표를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제약 재무제표인데요. 4년 전에 매출이 442억인데 3년 전에 2016년에 715억입니다. 또 갈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3년 전에 적자 36억이 무려 작년에는 이제 48억 흑자로 났습니다.
또 유볼도 보시면 800%네요. 800%. 그래서 이 주식은 뭐 재무제표나 봐서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차트상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게 전에 7,500원에서 더블 정도 갔을 때 이제 15,400원이 고점에서 좀 사서 물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 현재 좀 뭐랄까요, 누가 관리한다고 할까요? 세력이 좀 들어와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이렇게 오늘 이제 뭐랄까요, 3일 전에 1,9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틀 정도 조정인데, 저는 생각할 때 오늘까지가 마지막 조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양 다음에 음문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길으면 뭐 2, 3일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목표가 17,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6월달 선거까지는 아직도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가면서 무슨 이유 뭐 회사가 좋아진다, 누굴 뭐 하면서 계속 테마주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 말 운이 좋으면 정고점 27,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7,000원은 말씀 못 드리고, 목표가는 17,500원에서 2만원 드릴 테니까요. 쭉 좀 들고 가시고, 현재가 그 13,300원인데 5일선 자리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12,500원을 깨면 이렇게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12,500원 선을 지금 기준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면 한 달 정도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두 분, 어떤 분이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바야흐로 또 선거의 계절입니다. 지금 선거 바람이 뭐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지만, 이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장에 이건 무슨 테마주다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의도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언제쯤에 선거 전에 거품이 빠지잖아요. 네. 언제쯤 만약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하신다면 언제쯤 좀 빠지는 게 그래도 좀 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경험이 만약에 많으시니까 언제쯤이 괜찮을까요? 최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한 분씩 여쭤볼 텐데. 예, 제가 17년 전업을 했는데, 18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18년째네요. 18년. 해가 지났는데. 그러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근데 보니까 예전에 한 5년 전에는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어떤 누구의 높으신 분 테마다면 이제 오늘 당선이 되고 당선 날까지는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어느부턴가 당선 전날까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 당선이라면 당선 날 전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반기문 테마주가 엄청난 한 세 토막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내일이 6월 말일이면 6월 말일까지 29일까지는 갈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0일이나 15일쯤 벌써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 모든 정치 테마주는 바닥입니다. 왜냐면은 다 두 토막, 세 토막 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벌써 뭐 50에서 더블 정도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6월 달까지 그래서 정치인이 좀 힘이 좋으면, 힘 좋은 정치 테마주는 분명히 더블에서 3배 정도 가는데, 만약 6월 30일이다 하면은 최소한 6월 20일부터는 이제 매도 준비를 해가야 되고, 최소한 2, 3일 전에는 팔아야. 비싸기 때문에 그럼 한 6월 달 초반에는 그래도 다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6월 15일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과감히 좀 팔 준비를 좀 절반 이상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명호 스타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 기준은 정치 테마주는 접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우선 그러나 뭐 테마주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아까 그 매수 기준봉, 매도 기준봉, 그것을 이용한 기준적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정한다는 것도 이거 참 애매하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지만 굳이 하게 됐다라면은 매도 기준봉, 매수 기준봉을 이용한 그런 기술적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지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0133번님께서 HL 사이어스 35,950원에 비중 10% 매도 타이밍 지금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윤명호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가슴 아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목의 특성상
2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조금 많은 거래량만 나왔다 하면 항상 떨어집니다. 언제 이후로? 이날 이후로. 2017년 11월 29일 이후로.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메이저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구경하러 갔다가, 예, 많이 빠진 듯 하니까 누가 들어와서 사고 전략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요. 예, 내동매매를 한 그러한 그 주체들이 계속 손절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 역시나 이 밑에서 정확한 매수 거래 만족이 나오는 그런 매수 기준봉, 그 매수 기준봉을 확인하고 그러고 진입을 하거나 홀딩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요 36,600원, 36,6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은 필살 매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려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도 매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올라와도 매도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47번님께서 정다운 종목 4,800원에 비중 20%인데 이 종목은 마침 최명성 소장이 지난달쯤에 저희와 함께했던 종목 같아요. 네네. 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다운은요. 이제 가금류 및 가공 및 저장체라는 회사인데 오리를 많이 이렇게 길러서 판매를 하고 특히 그 오리 털이라든가 오리 가공 등에서 아주 이제 조각을 나타내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정다운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유보율이 이제 1,829%네요. 그래서 뭐 자본금이 20억인데 유보율이 1,800이면 거의 10배? 죄송합니다. 10배면은 얼마 200억, 18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보율로 봐서는 대기업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차트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4,000원대 추천을 했습니다. 분명히 해서 목표가 그때 6,000원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관련주가 뭐 이재명 테마에서 요즘 테마 중에서는 이재명 정치 테마주가 가장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4,000원대에서 목표가를 6,000원 드렸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4,800원. 예, 4,800원에서 매수하는데 60원 플러스 났네요. 축하를 드리고요. 이 종목도 아직은 지방선거가 남아 있고 아직은 큰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나온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큰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들고 가시면 충분히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가서 이제 거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제 하락하면 팔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흔들다가 또 앞으로 가면 계속 치고 올라가면 더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들고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절반 보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분 남았고요. 예상치 기울주도 바로 체크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0선 공방벌입니다. 지금 1.5%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 오랜만에 활기를 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0 안팎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현재 포인트 고점입니다. 2,449.78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은 더 삽니다. 3,643억 원, 외국인은 1,370억 원 사는데 개인이 이제 아무래도 급등세에서 또 처분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개인이 좀 샀는데 하락장에서 사고 상승장에서 파는 개인의 매도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1% 상승까지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4%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역시 3%대의 높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현대차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1.27% 상승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여기도 빨간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세 종목 상승하는데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LG화학은 40만 원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모습. 네이버와 KB금융은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4.07포인트, 상승폭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일단 일중 흐름 바라보신다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870포인트 초반부터 875포인트대까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이 코스닥 지수에서 현재 포인트가 그래도 고점 부근에 다가왔다. 875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사항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조금 더 사네요. 257억 원까지 지금 매수 물량 늘렸고요. 개인도 411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매도하는데 472억 원 정도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6% 약보합이고요. 신라젠이 오늘 10만 원이 넘어가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5% 안팎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ENM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0.89% 상승, 티슈진도 보합권에서 지금 강보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1,400원 상승하고요. 포스코캠텍과 로엔이 올라가는데요. 포스코캠텍, 로엔 모두 1.8%, 1.59% 올라오면서 로엔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대를 지지하면서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클로징 벨이 울렸고요. 시황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최명성 소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은 좀 이제 거래소는 많이 좀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또 코스닥은 이제 보합이었죠. 근데 보면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 다 거래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보고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반등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뭐랄까 종목별로 많이 상승한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코스닥 종목 할 것 없이 안정적인 자리는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그런 대로 뭐 괜찮은 장이었고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윤병호 스타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예, 오늘장 상당히 의미 있었죠. 예, 미국의 저는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급락장을 봤었을 때, 트럼프의 저주라고 제가 명명을 했었어요. 예.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응징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점에서 반등의 폭은 미국장이나 중국장보다 우리 장이 제일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빨리 따라 올라가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의 활약을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450선 탈환을 했습니다. 1.54%나 급등하면서 2451.5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 흐름입니다. 0.52% 올라가면서 874.7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5원 30전 하락했습니다. 1079원에 마감되면서 1080원이 살짝 이탈이 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핫했던 종목들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입니다.
관련돼서 핫5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지수 상승했는데요. 자, 한국 증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상보다 한 주가 끝났지만 딱히 손에 쥐는 건 없이 예상보다 피로감이 큰 한 주라고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5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핫5 관련돼서 주간 핫 업종으로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핫3 업종 관련돼서 우리가 철강 업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제가 잠시 후에 리뷰 드릴 것이고요. 자, 남북 경협주입니다. 오늘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도트라고 그러죠. 이방카 백악관 수석이 오늘 오는데 이와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휠라코리아는 뭐 많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통상 어떻게 보면 컬링이라고 그러죠. 의성처녀라는 얘기도 하고 뭐 갈릭처녀, 갈릭시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길 스폰해주는 데가 휠라코리아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서인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젠 그리고 알파홀딩스 이런 어떤 5개 종목들, 큰 종목들 리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관련돼서 주간 핫3 업종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가 설명절 이후에 이번 주 상당히 어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련돼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얘기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트, 그리고 고려제강, 오늘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이번 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강을 넘어서 반도체 좀 크게 상당히 한국 시장을 좀 엇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의 주가 예상보다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특히 철강 관세들은 한국 시장에 상당히 덤덤하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제약업종 관련돼서 한미약품 지난주 어떤 설명절 전에 우리가 통상 올빼미 공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임상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셀트리온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 오늘 한미약품도 1,000원 상승한 등 오늘 모습을 보면 이번 주 예상보다 흔들림 속에서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종 등이 상당히 선방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17년도 11월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고가 이후에 약 17% 그리고 18% 약세하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98% 전체적으로 핫3 종목 관련돼서 철강,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이번 주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즘 포털 가운데서 우리가 몇몇 사이트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 관련돼서는 몇몇 키워드를 넣으면 이것을 결국 많은 분들이 얼마나 검색했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일주일 한 달 전 1월 20일부터 어저께까지 눈에 띄는 그 가운데서 철강,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업종 3가지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1월 30일 날 반도체가 여기서 지수가 100이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어마무시하게 검색했다는 것인데 1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 우리는 액면보다랍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1월 말에 예상보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 2월 14일 날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한미약품에 어떻게 보면 그 올빼미 공시 이후에 네이버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미약품이 무슨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래 하단 이것이 두 번째가 이 철강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에 관세 어마무시한 부정적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것이 과연 언제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번 주에 데이터상으로 보면 철강 업종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북 경협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퍼스트 도트라고 그러죠. 이방카 그 백악관 수석이 오늘 오는데 과연 오늘 오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얼마나 좀 기대감인지 좀 보겠습니다만 자화전자 그리고 신원 이런 두 종목이 상승했고요. 또한 이화전기와 재롱산업 등이 상승과 하락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난 10일이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둔감했습니다만 오늘 과연 이방카가 오고 나서 얼마나 주가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상보다 답보의 모습을 보이겠다 보겠고요. 또한 북한 측에서 김영철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요. 이번 주 1일부터 다음 주 화이기 때문에 이방카와 김영철 어떻게 보면 지금 페이퍼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겠다 하지만 이틀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많은 참여자가 관련돼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단 리스크는 나는 지지 않겠다 그런 판단으로 남북경협주 상당히 덤덤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휠라코리아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겠죠. 자, 휠라코리아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됐습니다. 신고가 모습 보였고요. 장중한 때 98,800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속에서 이샷 현재 6% 급등한 94,700원으로 마감됐다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많은 분들이 소위 그 컬링이라는 걸 보면서 자, 저거 돌 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예상보다 시장이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이 의성 마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늘이 영어로는 우리가 갈릭이니까 뭐 갈릭 시스터스,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팀 김이라는 좀 이렇게 닉네임이 있는데요. 자, 그 인물들이 그 컬링할 때마다 부각되는 우측, 왼쪽에는 태극기, 우측에는 필라코리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쩌면 그 선수들의 그 옷을 따라한다고 보면 자, 필라코리아가 그동안 투자했던 이번에 어떤 이슈를 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뭐 영미영미라는 얘기할 때마다 필라코리아 브랜드가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난 4분기에 좋았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컬링이 한국 시장의 스포츠 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필라코리아의 매출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써니전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테마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이 시각 현재도 2.6% 정도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중한 때는 4,870원대, 이 시각 현재는 4,650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써니전자는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자공학 시스템의 어떤 중요 공시사항에 대해서 리뷰를 좀 나왔는데요.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 참여자 거래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써니전자한테 어떤 얘기냐면, 야, 너희 회사 요즘 급등하는데 급등한 이유가 뭐야? 이런 어떤 조회 공시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된 공시 규정 이외에는 우리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기왕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래 하단에, 그러니까 최근 1개월 이내에 이렇게 공시한 이후에는 딱히 주의 공시 내용이 없습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따라서 써니전자가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것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17년 3월달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작년 3월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에 묶여 있었습니다만 그때 써니전자가 공시했죠. 보시는 것처럼 3월 15일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당사는 안철수 의원과 과거 그리고 현재 전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써니전자의 주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실적과 관계없이 안철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락한다는 걸 보면 써니전자의 어떤 주가는 이제 회사에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핫 이슈 관련돼서 신라젠 그리고 알파홀딩스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많이 해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의 주가도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은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라젠을 비롯해서 신라젠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 어느덧 6조 7천억이 됐습니다. 6조 7천억이면 어마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비중이 오늘도 86%, 그리고 기관 2%, 또한 외국인들은 7%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6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증권사가 통상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텍장 관련돼서 소위 페이퍼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뭐냐면 목표 주가를 제시함으로써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신라젠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내놓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 그러니까 98,800원대를 찍고 있지만 지금의 주가는 너무 거품입니다, 그런 반증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알파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만 그 모 증권사에서 알파홀딩스를 바라보면서 제2의 신라젠이다, 이런 페이퍼를 나왔는데요. 그 페이퍼 리뷰를 잠깐 들어보면 목표가를 제시 못하는 어떤 스몰캡 종목, 그러니까 알파홀딩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알파홀딩스가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약 3,467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부터 앞서서 보셨던 신라젠과 비슷하게 증권사가 페이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신라젠 그리고 알파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페이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가 첫 번째는 거품이다, 두 번째는 지금의 주가가 미룰 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그 회피성의 코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신라젠과 알파홀딩스의 주가를 증권사에서 페이퍼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홀딩스의 주가 26,450원, 이 주가가 거품이다, 그런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시장 전체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속에서 철강업종이 예상보다 관세 그런 어떤 부담감이 컸었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여전히 이번 한 주에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이번 주 무엇보다 한미약품의 어떻게 보면 신약 관련돼서 이상 실패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 예상보다 시끄러웠지만 시장의 의미는 상당히 덤덤하게 끝났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핫 화이브 종목들 간단히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전반적 흐름 짚어보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짜볼까요? 네, 요즘 시장이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좀 변동성 장세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그 어떤 기준점이 조금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0년 만기 국채,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가 3%가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글로벌 증시가 저점을 깨는지 여부를 좀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그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그 금리를 이제 계속 저금리 상태로 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어떤 추세의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추세의 세기가 얼마나 그 가파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좀 증시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외바닥에 이제 쌍바닥을 좀 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박스권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순까지는 좀 이런 거를 동태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국내 코스닥 증시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를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좀 기준점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저점을 깨는 여부를 잘 관찰하면서 코스닥도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업종을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이제 두 트랙으로 갔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할까를 좀 따져본다면 일단 성장주, 바이오나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은 단기 위주의 전략이 조금 유효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가치 중에서도 이제 경기 민감한 그런 섹터들은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긴 하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 저점을 깨는지 여부는 보면서 가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시초가나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항암제 시장은 계속해서 연평균 13%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항암 시장도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2022년까지 보면은 한 4배 정도가 작년보다는 좀 더 4배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 한 758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T젠이라는 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MK 그 뷰키트라고 하는 좀 빠른 그 조기 그 암세포를 좀 진단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뷰키트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어떤 이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좀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AT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장기 이동평균선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좀 부분인데
매수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2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 종목 ATGen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